네, 그럼 이 통신비 또 재난지원금 등 4차 충영안 하나씩 더 들여다보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통신비 2만 원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네. 방역 조치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이에 따른 뭐 경제적, 물리적 어떤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뭐 정부 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이제 국민들한테 드리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뭐 국민 위로 차원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서 영업 제한이나 이제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100만 원, 150만 원, 네. 200만 원 이렇게 두텁게 지원하는데 그런 어떤 손실 보상의 의미가 있고 또 1인당 뭐 2만 원이라고 하지만 1인당 그러니까 한 가구에 뭐 3인, 4인 되면 6만 원, 네. 8만 원 정도의 자금을 그러니까 지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대를 하고요. 또 뭐 국민의힘에서는 차라리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을 해주자 그렇게 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겁니까? 예, 뭐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는 것이지만 네. 뭐 그것을 통과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부로서는 뭐 네. 그 취지를 충실히 설명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거를 이제 백신 무료 접종으로 하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 사이에 2천만 명분을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따라서 네.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수입하자고 한다면 다른 나라 국민들이 못 맞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뭐 정은경 청장도 말씀하셨지만 전 국민의 60%에 대한 어떤 물량은 확보 있고 그 중에서 1,950만 명은 무료 접종하는 건데 이 독감의 어떤 확산을 막는 데는 유의미한 수준의 물량을 우리 정부가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야당 반대 때문에 이거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뭐 그저께 그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나셔서 추경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겠다고 네. 하셨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난 이제 5월 달에 1차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그 국회 통과가 4월 30일 됐었는데 현금 지급으로 나간 부분은 일주일 만에 이제 지급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카드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한 2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네. 정부의 어떤 전달 체계나 행정 자료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 통과만 좀 빨리 해주시면 추석 전에 상당 부분의 프로그램에 자금 지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특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건물주한테 임대료로 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 지원을 해드릴 때 정책적 목적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소비 진작, 생계 지원, 국민 위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 3가지 목적을 이제 다 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방역 상황이 조금 불안한 상황에서는 국민들께서 소비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좀 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이번 지원의 초점은 어려우신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임대료로 다 간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이 버텨줘야지 그것과 관련된 다른 분들의 경제 활동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국민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쪽집게로 이렇게 두텁게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뭐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1,000만 원 저금리 대출이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그 대출 자원, 재원 10조 원 가운데 9조 원도 뭐 넘게 안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더 낮춰서 많이 지원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제 선방하는데 네. 재정의 역할도 있지만 금융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이제 금리를 조금 너무 낮췄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좋으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받아가시는 측면이 있어서 네.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못 받거나 늦게 받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를 좀 시장 금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올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좀 불효불급하신 분들은 돈을 빌리지 않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네. 1,000만 원 받으셨더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고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보증까지 더 확대함으로써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금융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역시 더 어려운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의 한 방안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네.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주기로 약속했던 1차 지원금도 아직 못 받았다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그 어떡하죠? 선별이 뭐 늦어진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선별은 다 끝났는데 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할 때는 한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2조 원 프로그램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자른 5천억 원을 사실 예비비를 통해서 이제 보충하기도 하고 또 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예산 중에서 이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이전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지급이 되지 못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로 대부분은 이제 지급 드리는 걸로 이미 통보가 되었고 네. 약 한 500억 정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4차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역시 국회의 조속한 추경 통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